끝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한국에서 온 현서는 과연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보는 세계 구독자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하버드 수석 졸업, AI 연구소 설립까지 이룬 그녀. 하지만 그 성공 뒤엔 차별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국 동부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명문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고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등굣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새 학기를 맞아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전학생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이미 학교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학생의 이름은 이현서, 한국에서 온 16살의 소녀였습니다. 현서는 부모님과 함께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 반듯한 자세, 그리고 꼭 진 책가방에서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첫 등교라는 사실에 마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내에 들어선 현서는 안내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교장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어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담임 선생님인 미스 존슨이 그녀를 교실로 안내하며 환영 인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현서에게 쏠렸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그녀를 탐색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도 현서는 고개를 들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미스 존슨은 학생들에게 전학생을 소개하며 그녀의 한국 배경과 미국으로의 이주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현서는 준비해온 영어로 짧게 자기소개를 했고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아 조용히 첫 수업을 맞이했습니다. 현서는 교실의 분위기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교육 방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지만 때로는 다소 산만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창시절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물리학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적으며 학생들에게 풀이를 요청했습니다. 교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서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현서는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칠판 앞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 그녀는 익숙하게 계산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흥미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풀이 방식은 기존의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의적이고 간결한 풀이법이었습니다. 몇몇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풀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제가 완성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서는 칠판 앞에 서서 선생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곧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녀의 풀이 방식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한 남학생은 그녀의 풀이법이 흥미롭다며 자신도 비슷한 문제를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현서의 단정한 모습과 첫 수업에서의 활약에 감탄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현서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현서는 하루를 돌이켜보며 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학교에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희망적인 시작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현서가 전학 온 지 몇 주가 지나면서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던 그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며 점점 주눅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예상보다 훨씬 컸던 언어였습니다. 영어 시험에서는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녀였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뜻밖의 질문에 당황하거나 말문이 막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선생님들의 강의에 등장하는 문화적 비유와 농담은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빠르고 유쾌하게 나누는 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녀를 이곳에서 철저히 외부인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고 현서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동안 몇몇 학생들의 힐끗거리는 시선을 느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경계심과 선입견임을 깨달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현서가 질문에 답하거나 발표를 할 때면 몇몇 학생들은 흥미로운 듯 바라보았지만 일부는 그녀의 발음이나 억양을 흉내내며 웃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그녀를 공부밖에 모르는 아시안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느껴졌던 말들이 점점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현서는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하며 뉴스를 보면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면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삶도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체를 매각한 뒤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초기 단계라 경제적 여유는 부족했습니다. 현서는 주말마다 친구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열리는 파티와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과 그들의 차이를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현서는 부모님을 도와 공장에서 제품을 정리하거나 서류를 검토하는 등 작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알기에 그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학업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성숙함을 키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발표 과제를 준비하며 그녀는 또 한 번 외부인으로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 돌아온 현서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관심이나 인정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부모님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오히려 부모님을 걱정시킬까봐 참고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의 뛰어난 능력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창의성과 협업이 중요시되었지만 탄탄한 기초와 논리적 사고를 갖춘 그녀의 접근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도 점차 그녀에게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서는 여전히 적응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런 경험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만들어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는 그렇게 그녀 안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서가 전학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여전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제조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초기 자본은 한정적이었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주말 아침,
현서는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놀란 어머니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응급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응급 조치 덕분에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며 앞으로 일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현서는 가족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와 집안일을 병행해야 했고 현서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가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와 기계 설계도를 하나씩 들여다보며 자신이 이 일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현서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 제조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꿈과 아버지의 열정이 담긴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에서 충분히 성공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옮겨온 이후로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현서는 혼자 조용히 아버지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기계 설계도가 펼쳐진 책상과 여기저기 흩어진 도구들을 보며 그녀는 아버지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도 옆에 쓰인 한 줄의 메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 이 짧은 문장은 현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서는 다음 날부터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업 자료를 정리하며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도면과 작업 과정을 분석하고 제조업의 핵심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수학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은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현서는 아버지의 제조업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기존 설계는 효율적이긴 했지만 미국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서는 설계를 개선하며 기계의 자동화와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시뮬레이션할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부족했고 기술적인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학교의 과학 선생님인 미스 윌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노력을 눈여겨보던 미스 윌슨은 기꺼이 학교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학교 실험실에서 몇 주 동안 현서는 설계를 수정하며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평소 배운 이론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따랐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현서는 완성된 프로토타입과 함께 가족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설계를 설명하자 아버지는 침대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야. 그날 현서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뒤 현서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와 함께 설계를 미국 시장에 맞춘 새로운 제품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설계는 기존 제품보다 효율적이었고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설계 덕분에 아버지의 사업은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몇 달 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현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의 진정한 기둥이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야. 이 경험은 현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학생으로서의 삶을 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학업뿐만 아니라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더 큰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과 가업의 위기를 극복한 이후 현서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감을 되찾은 그녀는 학교에서도 학업에 전념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재능을 학교와 더 넓은 세상에서 펼칠 차례였습니다. 그 시작은 학교에서 열린 과학 경연대회였습니다. 경연의 주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설계였고, 참가 학생들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대회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행사 중 하나였으며, 우승자는 명문대학으로 이어질 추천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서는 아버지의 제조업에서 개선했던 기계 설계를 경연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존 설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화하고 자동화 기술을 더했습니다. 동시에 기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현서는 학교 실험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발표 당일,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으로 참석한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아시아계 여학생인 그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곧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설계 과정에서 사용한 수학적 원리와 과학적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점은 그녀의 설계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설계가 기존 모델보다 효율적이고 생산 비용도 낮아졌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이 설계를 어디에서 배웠나요? 스스로 해낸 것인가요? 현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이 시작한 작은 사업에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설계는 아버지와 함께 해결하려 노력했던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서는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신문은 그녀의 성공을 보도하며 가족의 위기를 혁신으로 바꾼 전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회 이후 그녀의 실력은 계속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와 MIT에서 주최한 국제수학경진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한 그녀는 한 번 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녀는 독창적인 수학적 접근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그녀를 미래의 산업과 학문을 연결할 잠재력을 가진 인재라고 칭하며 학교 강의 초청까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취는 학문적 성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업에서도 그녀의 설계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기계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아버지의 회사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 제품은 차세대 환경 친화적 제조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성공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노력했고, 도움을 준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를 주목하지 않던 몇몇 학생들도 이제는 그녀에게 다가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과학 선생님인 미스 윌슨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스 윌슨은 현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학생이 아니야. 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야. 현서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시험 점수나 성적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넘어 전국 언론에도 보도되며 확산되었습니다. 몇몇 명문 대학들은 그녀에게 장학금과 연구 지원을 약속하며 합격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에서 보낸 초대장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과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저는 그저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현서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학문적 성공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능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젊은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업의 위기를 혁신으로 바꾼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현서는 앞으로 더 큰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서가 명문 사립고를 졸업한 뒤 그녀의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공한 장학금을 받아 꿈에 그리던 수학과에 진학한 그녀는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로 가득한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고 수준의 교육은 매일 그녀에게 새로운 시험과 같은 날들을 선사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추상적인 개념과 복잡한 문제들이 쏟아졌고 교수들은 단순한 답변이 아닌 독창적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주변의 뛰어난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속에서 좌절감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업을 도우며 배웠던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한 번에 모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접근하라. 이 조언은 그녀가 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서 마주한 어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현서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교수들의 연구를 분석해 자신만의 풀이법을 찾아나갔습니다. 부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스터디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실용수학 응용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었습니다. 단순히 수학적 지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 대회에서 현서는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최적의 에너지 소비 모델을 제안하며 전기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그녀는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성과는 실리콘밸리의 대형 기술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AI 기업은 그녀의 수학적 직관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인턴십을 제안했습니다. 현서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여름방학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혁신적인 연구 문화는 그녀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고 수학이 단순한 학문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서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성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교육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수들의 지원을 받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AI 기반 학습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능력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온 열정을 쏟아부으며 수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첫 번째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과 자료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혁신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노력은 여러 교육단체와 비영리 기관의 지원을 받아 더 큰 규모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리콘밸리 대기업에서의 높은 연봉과 안정된 커리어를 뒤로하고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연구소를 통해 더 많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과 학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연구소에서 수십 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각국의 교육단체와 협력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그녀는 가족을 방문하며 아버지와 함께 가업의 성장도 확인하곤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가족과 선생님들의 지지 덕분이에요. 제가 가진 재능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제 꿈이에요. 현서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젊은 리더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련 속에서도 길을 찾았고 자신만의 재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도전의 연속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열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인의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특별한 순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의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한국을 보는 세계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